소통이 힘들다는 건 지금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멀어졌는데 내 자식이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제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사실 젠지라고 하죠. 이 세대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엄청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른바 의욕이 많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인생에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여친이 어떻게 되고 결혼이 어떻게 되고 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죠? 안녕하세요. 엠리정 선생님. 대학 보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보낸 20대, 대학을 졸업한 우리 30대 성인 자녀들도 옆에서 보기에 더더욱 이 대화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그 막혔던 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인이 된 자제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늘 말씀드려요. 뭔가를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먼저 해드려요. 왜냐면 그 친구들은 늘 뭔가 해줌을 받으면서 자라왔고 아무래도 내가 해주는 게 독이 된 케이스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겪고 있는 어머니들이 계시다면 나는 늘 아이의 문제를 해결만 해주려고 했기 때문에 아이가 입을 닫거나 소통을 단절시킨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왜 쉽게들 말씀하시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줘야지 이 아이들이 길게 아주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엄마는 계속 물고기만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자니 아이는 이미 성인이 돼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물고기를 잡는 관념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잘못된 거, 잘된 거를 떠나서 그럼 그걸 바꾸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둔 어머님, 성인 자제분을 둔 부모님이시라면 오히려 그 아이가 도움을 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지켜봐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조금씩 다가가세요. 캐서 또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면 또 도망가요, 이 친구들은. 그리고 이제 성인은 자기가 알아서 자기만의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야 할 나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소통이 힘들다는 건 지금만 힘들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도.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더 멀어졌는데 내 자식이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 이제 그게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조금 더 다가가세요. 오늘 하루는 어땠니? 해주려고 하시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늘 잘하던 거 하세요. 뭐 먹고 싶니? 그냥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인생에 직장이 어떻게 되고 뭐 여친이 어떻게 되고 결혼이 어떻게 되고 해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그죠? 그걸 왜 끄집어내서 아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들이 잘하시는 거. 용돈 필요하니? 이런 거라도 해주세요. 너무 어렵게 막 해결도 못 해주는 거 그렇게 잡으시면 엄마 아빠도 힘들어요. 성인이에요. 본인이 물고기 잡는 법을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뒤에서 큰일 생기면 어차피 백업 해주실 거잖아요. 엄마 아빠. 뒤에서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제 다 넘기고 좀 지켜봐 줘야 되는데 아이가 뭘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말을 해주면 좋죠? 아이가 힘들어할 때. 진로를 못 잡아서 걱정을 하거나 되게 힘듦에 빠져 있는 친구들은 사실 많아요. 제가 상담하는 대학생 친구들 중에서도 과연 내가 하는 게 맞나? 나는 제일 큰 테마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엄청 좋아하는 게 없다예요. 이 친구들은. 젠지라고 하죠. 이 세대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딱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엄청 좋아하는 것도 없고 이른바 의욕이 많지 않은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떠먹여 주려고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 하면 이 친구들은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제 대답은 늘 같아요. 그냥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괜찮아. 지금 하고 싶은 게 없어도 괜찮아. 30이 돼서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세대예요. 너무 많은 인포메이션이 있어요, 세상에. 저희 자랄 때는요, 너무너무 생각을 할 시간이 많았고요. 나에 대해서 돌아볼 시간이 많았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경험해 볼 시간이 많았어요.
이 친구들은 이 전화기 안에 이 세상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한테 너 왜 지금 뭘 할지를 몰라? 왜 갈피를 못 잡아? 저는 안쓰러워요. 못 잡는 게 당연해요. 그래서 성인이 된다는 의미가 사실은 요즘 세대 친구들한테는 저는 30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30이 될 때까지도 잘 모른다고 하는 친구들, 내가 지금 일은 하고 있지만 밥은 먹고 살고 있지만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내 인생에 모른다는 건 어떻게 보면 저희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슬픈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본인이 밥벌이 한다면 굳이 프레셔를 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친구들은 충분히 프레셔를 받고 있어요. 더 잘 나가는 친구가 늘 있고, 더 빨리 가정을 꾸리고 잘 사는 친구들이 늘 주변에 있고, 우리가 리마인더를 시켜줄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참 클리셰라고 하죠. 참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는 왜 요새 엄마들이 임영웅에 열광하고 이런 걸 보면서 건강하다. 그 임영웅한테 열정을 쏟는 엄마들 보면 우리 엄마도 저랬으면 해요. 사실은. 그 무언가 열정을 자식 말고 자신을 위한 열정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엄마들은 참 안타까운 게 그렇게 쫓아다닐 데가 없어. 여기는 임영웅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른 비슷한 거라도 운동이라도 좋고요. 사실 모임 이런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서 인생의 밸런스를 맞추세요. 18년, 20몇 년 하셨으면 됐어요. 네. 놔주세요. 제발. 그리고 나를 찾으시고 다 놓지는 마세요. 안 놓으셔도 돼요. 대신 조금씩 나를 집어넣으세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어머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랬는데 머뭇거리는 분을 봤어요. 누구 엄마, 야, 남편한테, 야, 뭐, 어이, 엄마, 이렇게만 불리던 사람이라 성함을 여쭤봤을 때 순간 머뭇하는 자신한테 놀라는 어머니를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프다. 본인을 찾으세요. 내 이름을 찾고, 내 이름, 누구씨 불러주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으세요. 두세요. 아이를 독립시키고 나면 누구씨 불러주는 그런 환경 속에 본인을 많이 놓으세요. 네. 한인 자녀들은 어떤 말이나 문화권으로 좀 주류 사회에 진출해서 힘든 아이들, 진출하지 못하고 겉에서 맴도는 아이들, 그다음에 어떤 좀 제안을 해주시는지. 특히 동양계 2세 친구들이죠. 그런 친구들이 제 클라이언트의 거의 7, 80%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더 편하고요. 그 친구들은 일단 그리고 갖고 있는 문제라고 하면, 이슈들이라고 하면 문화적인 부분이 일단 많아요. 일단 커리어나 이쪽으로는 유리천장이라고 하죠. 약간 이렇게 주류 사회로 나갔는데도 뭔가 더 뚫고 올라가는 게 힘들다. 큰 회사에서 혹은 한국인으로서 아니면 미국인으로서 동양인으로서 본인들이 주류 사회에서 겪는 그런 마이크로어그레션이라든지 그리고 인종차별적인 것들, 이거에 되게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모든 것들을 통틀어 보면 이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이슈는 예를 들어 한국인 2세면은 한국인으로서의 자아가 좀 튼튼하게 이렇게 견고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자라오면서 미국인으로서의 자아는 어느 정도 확립이 돼요. 학교라는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 그런데 한국인이라는 거는 계속 작아져요. 이 아이들 속에서. 그러니까 어릴 때 뭐 유치원 가고 이러기 전에는 오로지 대부분의 2세들은 한국인으로서만 자라요. 엄마 아빠 품 안에서 한국말 하고 한국 음식 먹고. 근데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밖에서 시작하면서부터 그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제 양가적인 그 아이덴티티가 생기죠. 한국인, 미국인. 근데 중요한 거는 부모님들이 이 한국인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세워줘야지 이 아이가 이렇게 밸런스를 갖고 자라는데, 이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성인이 되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행여라도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한국 뉴스 이렇게 어른들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국 욕하지 말라고 해요. 아, 내가 이래서 이 나라 떠났지. 한국 놈들은 이런 작은 말들이 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머릿속에 박혀요. 아, 한국 사람은 이상해, 별로야. 그럼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과연 나는 어디 가서 한국이냐, 난 정말 자랑스러워 하고 다니겠어요? 숨기고 싶고 더 백인처럼 하고 싶어지고 백인이 아닌데 그러잖아요. 그럼 이 아이는 어떻게 했어요? 백인이 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백인은 아닌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냥 좌절감을 느끼는 거, 이유 없이. 그냥 이유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런 뭔지 모르는 이런 혼란스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아이가 성인일지언정 잡아놓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도 우리는 한국인임이 참 자랑스러워. 너가 가진 거는 참 좋은 거야. 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면 그런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그런 본인 내적인 갈등은 좀 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삶에 치여서 먹고 살아야 하니, 그리고 또 아이가 좀 더 주류사회에 쉽게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에 한국인이란 그런 아이덴티티를 많이 놓아버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참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껴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되게 모두가 생각하는 내 일은 아닐 거야, 내 자식은 아닐 거야, 설마 이건 남일이야 하는 약물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내 일은 아닐 수도 있지만 또 내 일일 수도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얼리 사인, 그러니까 뭐 빨리 디텍트 할 수 있는 거, 내 아이들이 약물을 하는지 안 하는지, 혹은 약물을 하는 거 알았을 때 과연 부모로서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에 대한 팁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